그 반지, 제 어머니 유품과 똑같네요. 가난한 배달기사가 33층 회장실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나가려는데 회장 손가락의 반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민중그룹 본사 빌딩 33층 유리로 된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이지우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땀에 젖은 배달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떨리는 손. 24살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1막 33층 회장실, 운명적인 재회에 지우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그랑.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류를 보며 나타났습니다. 강민준, 민중그룹 회장. 차가운 인상,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지우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짓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가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펫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지우가 배달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약지에 반지 하나가 빛났습니다. 은색 반지. 심플한 디자인. 하지만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반지, 그 디자인, 그 글씨체. 엄마의 유품 상자에 있던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6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유일한 물건. 지우는 그 반지를 목에 걸고 매일 간직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옷 안쪽에 숨겨진 작은 반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반지. 민준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왜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반지. 제 어머니 유품과 똑같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가는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반지. 민준이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 커플 반지의 다른 한 쌍. 지우가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회장님 반지랑 똑같네요.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책상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돌아가셨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이름. 28년 동안 찾으려 했던 사람. 이제 세상에 없다고.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왜 엄마 이름을 아는 걸까? 왜 저렇게 충격받는 걸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몇 살이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4살이요. 민준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24살. 28년 전 수진과 헤어진 후 4년 뒤에 태어난 아이. 아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28년 전 수진에게 준 반지.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 반지. 그런데 왜 아이가?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당신을 낳았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1997년 9월 15일이요. 제 생일이에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1997년 9월, 1996년 12월, 수진과 헤어진 후 9개월, 정확히 9개월. 그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혹시 아버지는? 민준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민준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28년 전 수진은 임신한 상태였다. 그의 아이를. 그런데 그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달만 하고 가려던 평범한 토요일 오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28년 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 대학로 카페 앞에서 민준이 사진을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당신 어머니 맞나요? 지우는 사진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젊은 엄마, 웃고 있는 엄마, 행복해 보이는 엄마.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3층 회장실, 배달기사와 백만장자. 하지만 그 사이에는 28년 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막 28년 전 대학로 카페에서의 운명. 민준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1997년 3월 20일 목요일, 서울 대학로, 봄날의 향기 카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콤던 봄날이었습니다. 24살 강민주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명문대 학생, 재벌가 외동아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살려 했습니다. 낡은 청바지, 흰 티셔츠, 해진 운동화. 그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기와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진, 22살, 긴 생머리, 맑은 눈, 수줍은 미소.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민주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눈을 뺄 수 없는지.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거요. 아니면 차가운 거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수진은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은 카운터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2,500원입니다. 민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거스름돈을 주려는 순간
민준이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수진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러서. 괜찮으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완벽했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카운터로 갔습니다. 수진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히 같은 시간,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한 잔, 2,500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미소 지었습니다. 1997년 3월 27일 목요일, 민준이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 수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이래요. 오후 3시에 출근한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은 다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민준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커피가 또 마시고 싶어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2잔이나요? 카페인 과다 아니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민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진심인데.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 끝나고 시간 있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를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7시에 끝나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7시에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녁 7시.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준이 꽃을 내밀었습니다. 당신한테 주려고요. 받아줄래요? 수진은 꽃을 받았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3송이. 고맙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 잘 안 가려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곳 갈까요? 파스타 잘하는 곳인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학로 골목길을 지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부나로사라는 이름의 가게.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토마토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도 괜찮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민준이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제가 반은 낼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첫 데이트인데 그러면 제 자존심 상해요. 수진의 얼굴이 또 빨개졌습니다. 데이트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데이트 아니면 뭐예요? 수진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얻어먹을게요. 저녁 식사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여대요. 국문과 2학년이에요. 오빠는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이름을 말하면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었습니다. 서울대요. 경영학과 4학년이에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서울대요? 대단하시네요.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 좋게 들어갔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 꿈과 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작은 서점을 하고 싶어요. 카페랑 같이 있는 북카페요. 사람들이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 첫 번째 손님 할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꿈이 뭐예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대, 회사 경영.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졌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수진이 타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보면 되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수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1997년 봄, 여름, 가을, 카페에서, 학교 앞에서, 공원에서 손을 잡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1997년 7월 15일,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 민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커플 반지 2개. 심플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Forever M&S 1997년 7월 15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민준이 반지의 하나를 꺼내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녀도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곧 다가올 폭풍을. 1997년 11월, 민준의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막 어머니의 개입, 강제 이별. 1997년 11월 15일 토요일,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구 평창동, 대저택, 높은 담장, 넓은 정원,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민준에게 이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강정희, 민준그룹 회장 부인, 75살의 위험 있는 여성, 차가운 눈빛, 굳은 표정. 강 회장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실로 와.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뭔가 알았다는 목소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어머니 앞 탁자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 앞에서,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강 회장 어머니가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이수진이라는 애?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수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사귀고 있어요. 강 회장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사귄다고? 우리 민준그룹 후계자가 카페 알바생하고?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강 회장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게 다야? 학벌은? 집안은? 재산은?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강 회장 어머니의 손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하니? 너는 우리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야. 아무나 만날 수 없어. 민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강 회장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결혼? 그래, 좋아. 그럼 넌 이 집에서 나가. 재산도, 회사도, 모든 걸 포기해. 그리고 그 여자랑 가난하게 살아봐. 할 수 있겠니?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 하지만 수진을 위해서라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진이만 있으면 돼요. 강 회장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한테도 물어봐야겠네. 과연 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돈이 진짜인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 회장 어머니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10시에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 주소는 알아서 찾고.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강 회장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대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거지. 1997년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관악구 봉천동. 낡은 투룸 빌라. 수진의 자취방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췄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코트,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 그녀는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외벽, 녹슨 계단, 좁은 골목. 강 회장 어머니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구나. 역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강 회장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나 강민준 어머니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재벌가의 어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5평 남짓한 원룸, 낡은 책상, 작은 침대, 미니 냉장고.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앉지 않으셔도 돼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5천만 원 있어요. 세어볼 필요 없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강 회장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그 돈 들고. 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민준 오빠를 만난 게 아니에요. 강 회장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랑 때문이라고? 웃음내.
당신 같은 처지에 무슨 사랑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강 회장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심, 좋아요. 그럼 내 아들이 이 집안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재산 한 푼 없이, 학교도 그만두고, 가난하게 살아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민중그룹 외동아들이에요. 5천억 원대 기업의 후계자.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는다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강 회장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가난이 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집도 없고, 애들 학비도 못 내는 거. 그때도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가난한 집 딸이 재벌가 며느리 된다고 좋아하시겠네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살 자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떠나요. 그 애 인생 망치지 말고 5천만 원이면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하잖아요. 수지는 봉투를 받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하지만 수진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민준 오빠를 만난 게 아니에요. 강 회장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강 회장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여대 총장실이죠? 나 민중그룹 강정희예요. 거기 국문과에 이수진이라는 학생 있죠? 네, 그 학생 퇴학시켜 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 지원 중단하면 되겠네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강 회장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일하는 카페도 당장 폐업시킬 수 있어요. 당신 부모님 가게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강 회장 어머니가 내려다봤습니다. 간단해요. 내 아들한테서 떠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수진은 울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강 회장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는 제가 돈 받고 떠났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민준 오빠가 저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 강 회장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그 정도 머리는 되는구나. 좋아요. 그렇게 하죠. 수진이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 아들 연락 차단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요. 안 그러면 약속 취소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화요일, 민주는 카페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없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제 갑자기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돼요. 민주는 수진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가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편지 한 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 오빠, 미안해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지만 가난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주신 돈을 받기로 했어요. 5천만 원이요. 제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수진. 민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아파하며 그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미 임신 6주차였다는 사실을. 사막 수진의 고난, 혼자서의 출산. 1997년 12월, 수진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 강 회장 어머니가 준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1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월세 30만 원, 좁고 춥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1998년 1월 5일, 수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10주 차네요. 아기가 건강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요? 같이 안 오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뇨. 혼자예요. 의사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검진비 한 번에 5만 원, 출산 비용 200만 원, 산후조리 비용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1998년 2월부터 수진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지만 숨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3,500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5월. 수진은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1998년 6월, 임신 7개월. 수진은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사장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예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아기도 위험해요. 제대로 드셔야죠.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990원. 하루 식비였습니다. 1998년 7월. 임신 8개월.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 380만 원. 출산 비용 200만 원. 남는 돈 180만 원. 그걸로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1998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2시. 수진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수진은 혼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진통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아파했습니다. 혼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1998년 9월 15일 낮 12시 23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수진은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민준을 닮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 없이 낳아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즈우.
지혜롭고 우아하게 자라라는 뜻. 퇴원 날. 수지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출산 비용 180만 원, 입원비 30만 원, 합계 210만 원, 통장 잔액 170만 원. 남은 돈으로 몇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방 안은 추웠습니다. 9월이지만 벌써 쌀쌀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아기를 재우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분유값 한 통에 2만 원, 일주일에 한 통, 기저귀 한 팩에 1만 5천 원, 일주일에 한 팩, 한 달 생활비 15만 원, 1998년 12월, 통장 잔액 47만 원.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띠에 지우를 안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장에게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아기 데리고 일해도 될까요? 제발요. 사장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물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한 달만이에요. 그 안에 다른 방법 찾으세요. 수진은 야간 시간에 일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지우는 수진의 등에서 잤습니다. 수진은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불쌍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손님은 혀를 찼습니다. 아기 데리고 일하면 어떡해. 수진은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랐습니다. 수지는 늙어갔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밝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최고다. 그리고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 오빠, 미안해. 우리 딸 얼굴도 못 보게 해서. 반지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에 끼고 있었습니다. Forever M&S 1997년 7월 15일. 영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우에게 줄 유품이었습니다. 2003년, 2005년, 2010년.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배달. 하루에 16시간, 잠은 4시간. 2015년.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요. 쉬셔야 해요. 하지만 수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학비가 있었습니다. 월세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수지는 병원에 다시 실려갔습니다. 이번엔 간암이었습니다. 말기. 의사가 지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지우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수지는 병실에서 지우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2019년 9월 12일. 수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서랍에 반지 있어. 내 아빠가 준 거야. 간직해.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46세. 너무 짧은 인생. 너무 힘든 인생.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18세. 엄마의 빚 350만 원. 월세 밀린 돈 120만 원. 그리고 엄마의 반지 하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화장만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반지. Forever M&S 1997년 7월 15일. 지우는 반지를 목걸이에 꿰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아빠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지우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배달. 엄마처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24살이 되었습니다. 빚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1일, 운명처럼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33층 회장실에서, 강민준의 손가락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자신이, 오막 지우의 생존, 그리고 현재로. 2019년 9월 12일,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지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하지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엄마의 빚 350만 원, 밀린 월세 120만 원, 장례 비용 50만 원, 합계 520만 원. 지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일했습니다. 편의점 아침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급 8,590원, 한 달에 140만 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1,200원, 그게 점심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식당 설거지, 시급 8,500원, 한 달에 120만 원,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씻고 자면 새벽 1시,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5시, 하루 수면 시간 4시간. 2020년 2월, 지우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혼자 시험 보러 가서 합격증을 들고 엄마 묘 앞에 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우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대행 앱, 오토바이 하나 빌려서 월 렌탈비 15만 원, 배달 건당 3,500원에서 5,000원, 하루 30건 배달하면 12만 원, 한 달 25일 일하면 300만 원.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폭염의 한여름, 영하 15도의 겨울,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전역을 돌았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하루 평균 150km.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22살이 되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80만 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30만 원, 남는 돈 5만 원. 그래도 지우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목에 건 반지를 만졌습니다. Forever M&S 1997년 7월 15일. 엄마의 사랑, 아빠의 존재. 지우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M은 누구일까? 아빠의 이름일까? 엄마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증으로만 남겨뒀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토요일. 운명의 그날. 지우는 평소처럼 배달 앱을 켰습니다. 강남구 민중그룹 본사 빌딩 33층. 도시락 배달. 배달비 5,500원. 지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3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 그리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봤습니다. 그 반지. 제 어머니 유품과 똑같네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35분. 민중그룹 회장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받고 정확히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2019년 9월 12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다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늦었을 거예요. 엄마는 치료를 거부하셨거든요. 돈이 없어서.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걸까? 엄마를 알고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28년 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생일이 1997년 9월 15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헤어진 게 1996년 12월이에요. 정확히 9개월 전이에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9개월. 임신 기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지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검사를 해봐요. DNA 검사.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알아야 해요.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28년 동안 몰랐던 딸이라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확인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전 이미 혼자 24년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면 뭐가 달라져요?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당신이 겪은 고통을, 가난을, 외로움을 이제는 끝낼 수 있어요. 지우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사랑, 그리고 처음 알게 된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육막 DNA 검사, 밝혀지는 진실. 2025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민주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DNA 검사를 준비해. 가장 빠른 곳으로. 김 비서가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누구와 하시려고? 민준이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랑 나. 친자 확인.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DNA 진검사센터. 민준과 지우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검사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진행합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3일 걸립니다. 급행은 24시간 가능하고요. 민준이 즉시 말했습니다. 급행으로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러 주세요. 민준이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지우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샘플을 밀봉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결과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직접 받으러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달 중이라. 민준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같이 먹어요. 제대로 된 거.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네. 민준의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청담동 한 식당 미담. 고급 한정식집.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주눅 들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한복 입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민준이 지우를 이끌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여기 음식 좋아요.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 한옥 스타일,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지우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민준도 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전통 궁중 한정식입니다. 9가지 요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2개 주세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살아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이요. 원룸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월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5만 원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5만 원. 그의 한 끼 식사비보다 적은 돈. 민준이 물었습니다. 배달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2020년부터요. 검정고시 합격하고 시작했어요.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2020년. 그때 지우는 18세. 혼자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지우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엄마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 혼자 버텼던 외로움, 모두 쏟아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쳤던 시간,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흘렀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진 한정식.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봤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당신이 겪은 고통, 수진이가 겪은 아픔, 전부.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어머니. 그 사람이 수진이를 쫓아냈어요. 돈으로, 협박으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 나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임신한 줄도, 내 어머니가 협박한 줄도.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2025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DNA 진검사센터. 민준과 지우는 다시 센터에 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도 긴장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자 1 강민준 남 52세, 피검자 2 이지우 여 24세.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 결론 피검자 1과 피검자 2는 생물학적 부녀 관계입니다. 민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99.9% 확실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수진과의 딸, 28년 동안 몰랐던 딸. 민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우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아빠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재회. 부녀의 첫 포옹. 의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준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지우가 민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살자.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야. 이제 배달도 그만하고 월세방도 나오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 지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인데.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2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칠막 진실의 폭로, 정의의 심판. 2025년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준그룹 본사 33층 이사회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강 회장 어머니 강정희가 앉았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얼굴.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이사회의 외부인이? 강 회장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니? 이사회에 아무나 데려오면 어떡해?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 딸입니다. 순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우 씨,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999%.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놀란 표정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 강 회장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며 떠나라고. 학교를 퇴학시키겠다고.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집안을 위해서.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집안을 위해? 28년 전 어머니는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1997년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그녀의 자취방에서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1997년 11월 16일 강정희 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인출. 이게 증거입니다. 5천만 원. 어머니가 수진에게 준 돈. 강 회장 어머니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먼저 받겠다고.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엄마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학교 퇴학을 시켰어요. 서울여대 총장실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카페 사장한테도 압력 넣었어요.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7년 11월 17일자 서울여대 퇴학 처분 통지서. 이수진 명의. 사유장학금 중단으로 인한 등록금 미납. 엄마는 억지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당신 때문에. 강 회장 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6주차. 제 아이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1998년 9월 15일. 이 아이를 민준이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 딸이 있다는 걸. 수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2019년 수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세. 가난 말기.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의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한 짓이 이겁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 딸을 가난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28년을 빼앗았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집안을 지키려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보다, 사랑보다?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요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997년 당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어머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범죄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강요죄로. 경찰이 강 회장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정희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는 내 어머니야.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28년 전에 생각하셨어야죠. 수진이도, 제 딸도 모두 사람이라는 걸. 강 회장 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계속 맡겠습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신분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식으로 민준그룹 후계자로 등록하겠습니다. 제 친딸이니까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 2025년 12월 30일 월요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 회장 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준과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정희는 1997년 11월 16일 피해자 이수진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아들 강민준과의 관계를 강제로 끊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 대학교 퇴학 통지서, 그리고 이수진 씨가 남긴 일기, 수진이 남긴 노트, 지우가 엄마 유품에서 찾아낸 것. 1997년 11월 16일. 오늘 민준이 어머니가 찾아왔다. 5천만 원을 내밀었다. 거절했더니 학교를 퇴학시키겠다고 했다. 가족도 위협했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민준을 위해서. 판사가 일기를 읽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 회장 어머니를 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 회장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정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강 회장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 회장 어머니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75세 노인이 24세 젊은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지우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강 회장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너무 늦은 화해.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탈막 3년 후. 진짜 가족이 되다. 2028년 9월 15일 금요일. 서울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이지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7세가 된 지우. 단정한 정장, 깔끔한 머리, 밝은 표정. 옆에는 강민준이 앉았습니다. 55세, 여전히 민중그룹 회장. 하지만 표정은 3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자, 받아. 지우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칭. 3년 전만 해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승인받았어요. 지우는 지금 민중그룹 인사팀 과장이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 야간 대학으로 4년 다녀서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과장까지 올라갔네. 지우가 웃었습니다. 아빠 회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실력이야. 인사팀 직원들이 다 인정해. 지우 과장 없으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엄마 묘 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이 수진이 생일이지. 이수진. 1975년 9월 16일생, 2019년 9월 12일 사망. 민준은 매달 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지우와 함께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은 행복해. 걱정 마.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머니. 강 회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저녁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줄게. 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7시까지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강 회장 어머니. 재판 이후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창동 대저택도 팔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지우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되려는 노력으로. 지우도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자. 어머니 혼자 요리하시면 힘드실 텐데. 지우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지우가 웃었습니다. 다요. 저를 찾아주셔서, 아빠가 되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딸이어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강 공원 한가운데서 아버지와 딸, 28년 만에 만난 가족. 저녁 7시, 강 회장 어머니의 아파트.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이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자, 앉아. 많이 먹어. 민준과 지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식사. 이제는 익숙한 풍경.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소소한 농담들. 강 회장 어머니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요즘 남자친구는 없어? 지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 아직 일에만 집중하고 싶대요. 강 회장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도 좋지만 사랑도 해야지. 할머니 증손주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나중에요. 할머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민준이 설거지, 지우가 닦기, 강 회장 어머니가 정리. 강 회장 어머니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잠깐 이리 와봐. 지우가 거실로 갔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너한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걸이, 진주 목걸이. 28년 전 나는 수진이를 쫓아냈어. 하지만 만약 그때 받아들였다면 이걸 줬을 거야. 며느리한테 주는 선물로. 강 회장 어머니가 목걸이를 지우에게 걸어줬습니다. 늦었지만 받아줄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강 회장 어머니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바보였어. 지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민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포옹.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 2028년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공원묘지. 민준과 지우는 수진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다발.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준이.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빠도 생겼고 할머니도 생겼어.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엄마가 꿈꿨던 북카페도 내년에 열 거야. 아빠가 도와주신대.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28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딸을 내가 지킬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의 반지 목걸이, 그리고 할머니가 준 진주 목걸이, 두 개를 함께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나를 키워줘서, 사랑해줘서. 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수진이는 내가 행복한 게 좋아할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지우가 웃었습니다. 파스타. 엄마랑 아빠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식당. 민준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있었어요. 루나로사에서 토마토 파스타 먹었다고.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 식당 아직 있어.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28년 전 민준과 수진이 사랑을 나눴던 그곳으로. 이제는 민준과 지우가, 아버지와 딸이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강남구 민준 자택.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민준과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우가 아빠에게 기댔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28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반지로, 추억으로, 그리고 딸로, 민준과 지우, 강 회장 어머니까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강 공원에서 본 석양처럼 어둠 뒤에는 항상 새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벽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